은퇴 후 그동안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상상을 하며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한 가지 선택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은퇴 후 건보료가 불쑥 커진다고? 이제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내 손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주었으므로 큰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금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건보료는 은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계속 가입이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함께 나눠서 부담하게 되지만 은퇴 후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매달 고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기존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최대 3년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은 동일한 조건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1. 김대리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다. 김 대리님은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김 대리님은 건보료가 얼마가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퇴직 후 그동안 회사가 부담했던 금액까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김 대리님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김 대리님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고 다른 생활비를 더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씨 경로연금 수령과 함께 경제적 여유. 이 씨는 60대 후반의 은퇴자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경로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외의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씨는 건강보험료를 기존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른 비용을 줄여 여유 있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 박 씨 예상 외의 절약 효과. 박 씨는 사업을 하던 중 은퇴한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업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죠. 박 씨는 처음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걱정했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해 기존과 비슷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덕분에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지자 은퇴 후에도 다양한 취미 생활과 여행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한 전략. 이처럼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후 건보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보통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 혹은 은퇴 직후에 이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일정 부분 할인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받던 안정적인 급여는 사라지고 고정적인 비용들이 눈에 띄게 다가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그 중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은퇴자들에게 소중한 특권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앞서 언급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한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경우에 이 제도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이미 계속 가입이 실제로 어떻게 절감 효과를 주는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 후에도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절감될 수 있는지 실제 수치를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월 8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어지며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한 씨는 퇴직 후에도 월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퇴직 전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었고 씨는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씨는 은퇴 후에도 고정된 건강보험료로 생활을 이어갔고 다른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이미 계속 가입이 필수적인가? 이 제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며 이는 곧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고정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B씨는 50대 중반의 퇴직 예정인 60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에 실업 상태가 되어 소득이 없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기존의 직장에 다닐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B씨는 이 방법을 통해 퇴직 후에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고령자나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경로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건보료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입 절차와 주의사항. 이미 계속 가입 제도의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많거나 연금이 많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의 계속 가입을 끝낸 후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한 더 똑똑한 절약법.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똑똑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소득 공백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거나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 후에도 가능한 한 임의 계속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임의 계속 가입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이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은퇴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 시점, 소득 공백 기간, 자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에 신청하고 향후 보험료 변동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똑똑한 재정 관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